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날씨도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고 야구도 전문가 얘기를 정치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사말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최고의 전문가 얘기를 듣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많은 주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저 결방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거. 예, 오늘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이사말루 상황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요건데 저희 모토가 지금 윤태곤 시장에 딱 봤을 때 정말 이사말루 투 스트라이크 저 쓰리볼 투아웃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1구만 남은 전략이 필요한 사람 누구 있어요? 대통령인데요. 예. 이사말루가 아니에요. 그럼요. 무사말루. 투수의 타자예요. 수비지. 수비. 네, 공격 말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무사말루. 무사말루. 예. 무사말루면은 뭐 정말로 뛰어난 투수가 있고 하면은 우리 진짜 1점도 주지 않겠다 이런 작전으로 갈 수도 있고 삼진 잡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여기서 뭐 한 1, 2점까지는 주자. 대량 득점, 대량 실점은 하지 말자. 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나의 의지와 각오보다는 전력에 따라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량 실점해서 이번 경기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사말루가 아니라 무사말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비하는 팀의 작전을 잘 모르겠다. 자꾸 야구로 비유를 드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정치도 작전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에게 눈에 보이는 작전이에요. 자, 전진 수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수비를 한다라는 거는 관중과 상대편한테 다 보여주는 작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보이지 않는 작전이라는 것은 뭐 다음 공을 어떻게 던질 것인지 혹은 뭐 갑자기 도루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작전이겠죠. 근데 정치에 있어서의 작전은 거의 보이는 작전일 수밖에 없고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쪽들, 뭐 지지율이 낮거나 선거에서 진 쪽은 작전의 구사의 경우의 수와 폭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은 다들 보고 있는데 마치 안 보이는 작전인 양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좋지 않은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따끈따끈한 새 뉴스 중에 큰 뉴스는 검찰 인사? 어제 검찰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전형적으로 남들은 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작전인 척하는 거. 왜냐면 그런 얘기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인사권자 입장에서 야 송경호 중앙지검장 어차피 2년 됐으니까 바꿔야 돼. 그리고 법무부 장관 새로 교체됐으니까 원래 봄에 인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2월 달에 안 하는 거 지금 하는 거야. 그게 뭐 승진시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남들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작전이냐 하는 게 자, 예컨대 민정수석이 들어온 지 6일 됐나요? 그렇죠. 8일? 8일, 6일, 한 일주일 가량에 된 것 같은데 검찰 고위직 출신 그것도 뭐 인사와 기획 파트를 쭉 그쪽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이 들어와서 이제 결국 사정기관의 맥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안 그렇다. 민심 정치를 위해서다. 그러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그렇게 민정수석 들여가지고 그렇게 곧바로 하겠어. 뭐 천천히 뭘 하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바로 6일 만에 이런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인가요?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4개월 남았어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의 간부들의 인사까지 다 바뀌었죠? 바꾼 걸 한 어차피 3달 있으면 또 바꿀 건데 뭐 이런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는 아마 저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2년 만에 2년이나 있었고 그리고 고검장으로 승진시켰고 뭐 정기 인사고 할 수 있는 인사 아니냐.
인사적재를 해소하기 위한 거다. 그럼 고검장들 다 사표냈는데 지검장도 올려야지 누가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의 작전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작전이 이건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겉으로 보여지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정치 총선 직전에도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말았지만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뭐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건 등을 빨리 이제 풀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확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두 가지였었죠. 용산과 검찰의 알력설이 있고 두 번째는 특검 올라고 하니까 이게 뭐 약간 짜고 치고 빨리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 척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는데 최소한 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그럼 뭐 소위 말하는 모르겠어요. 약속대로는 아니다. 1차 윤한 갈등 때하고 유사한 점이 이제 있는 거고 대통령이 근데 기자회견에서 뭐 검찰이 앞으로 수사 잘할 거고 뭐 협조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검찰 인사들 뭘 하든지 간에 검찰 인사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막 갈등하다가 약간 말도 잘 안 듣는 거 같은 사람이 내는 결과하고 그 사람을 빼고 뭐 찐 측근이었다, 뭐 대변인이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 하고 뭘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윤태곤 실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내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비판에 나올 수.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사설들도 다 좀 비판적인 거거든요.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런 인사를 이런 취지예요. 이런 비판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런 인사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물어봐요.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꼭 독심술을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볼 때 또 이제 뭐 정치권의 이제 각각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뭐 언론 등이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낸다. 이거 잘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 좀 계속 좀 해보죠. 어제는 또 그런 또 비판적인 사설도 좀 있었고 기사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정신적 비서실장 이번엔 낙선, 홍철호 정무수석 낙선, 정광삼 시민사회수석 낙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낙선, 그 다음에 정무 1비서관에 유력 검토되고 있던 이용 의원 낙선. 소위 말하는 찐윤들 중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다시 다 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선된 사람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근데 낙선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약간 뭐 쓴소리를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험지에 가가지고 뭘 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면은 저는 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 때는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의외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지. 대통령이랑 연도 없고 김포도 사실은 녹록한 지역은 아니니까. 대통령 소개하면서 또 뭐 사실 나하고 인연 없는데 추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분들은 그런 험지에 나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간판 달고 무려 그리고 낙천한 인물들은 당의 뜻을 좀 뭔가 모르겠어요. 지난 총선 기간에 왜 그 비례대표 탈락한 인물을 갑자기 당일치기로 민생특보 임명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뭐 민생에 대해서 어떤 참 좋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뭐 이게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총리 추천도 야당에 받고 그런다며 뭐 불편한 사람은 안 쓰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당에서 낙천한 사람을 뭐 정무비서관에 쓰고 시민사회 수석에 쓰고
그럼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자 그러면 원래 대통령 뭐 모든 인사권자가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은 인사로 본인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인사로 네. 모든 걸 보여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요런 인사 아직 뭐 이용 의원이 정무일 비서관에 임명된 건 아닌데 네. 거의 뭐 확실한 것처럼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죠. 또 이렇게 네. 뭐 여론을 좀 이렇게 그런가? 보려고 하는지 또 이용 의원도 총선 때 뭐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저랑 인터뷰할 이종석 때 뭐 예. 예, 그 황상무 건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런 또 그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를 해서 뭐 느낀 바가 있을 테니까 그걸 전달한다면은 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좋을 때 예. 아 이건 좀 뭐 그런 면이 그러니까. 있잖아라고 묻어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총선이 뭐 압승을 하고 대승을 했으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참패했으니까 뭔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윤 실장 지적했던 대로 낙천자들 중에서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그럼 친윤 인사들 예를 들어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 줄 가능성은 좀 낮은 사람들을 자꾸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오는 이 의도는 뭐냐라는 거죠. 이게요. 뭘 노리고 제가 그럼? 예.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닥이라는 거는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뭐 인구 구성이나 지역 분포상으로 볼 때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요? 대통령 지지의 구성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악성인데 숫자상 내려가는 것도 악성이지만은 밑이 단단한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퍼석퍼석해지는 거예요. 저 바닥이.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처럼 탄탄한 콘크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된 게 뭐 뒤에는 뭐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용 뭐 이런 분들을 쓰는 대통령 의중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있으면 관심 없어.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지가 더 내려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비판하고 반응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인사 얘기 좀 보죠. 이것도 인사인데 비대위 구성을 좀 볼게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앞서 성일정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그날 인사 발표할 때도 그렇고 지역 안배가 있었고 선수 안배가 있었다. 초선, 재선, 삼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 강원, 엄태영 의원 충청, 전주의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김용태 당선인 경기. 이라는 비대위다. 뭐 이래 가지고 또 뭐지 전대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뭐 뽑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황우여 위원장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눈에 한두 개 띈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데 겉으로 보면은 지역 안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충청권, 영남 조금 피하려고 했고 한데 뭐 정책위 의장 이렇게 보면 영남 피한 것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많고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거는요. 전주의 의원이 지금 낙선자지 않습니까? 강동에 출마했다 낙선을 했죠. 나머지 분들을 보면요. 대도시 출신이 없어요. 그러네. 유상범 의원 영월. 네, 그 4개 군이 있는 것이고 검태영 의원이 제천.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태 당선인이 이제 포천하고 이제 하나 더가 있는 거고. 포천 가평. 그러니까 중소도시 내지는 도농복합 지역구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게 평소에 민주당 같으면 이래도 돼요. 수도권이 너무 많고 서울 위주가 아니까 이게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부산의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해야 되는 데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항상 요즘 여기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야, 말 많은 사람 빼. 뭐 똑똑한 놈 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요? 누구 뺐어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대위 그러면 그 얘기는 그리고 인선 난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게 2달 3달짜리 비대위인 건데 굳이 뭐 저기 가야 되겠냐라고 해서 사람 뽑기도 어려웠을 텐데 조금 더 차라리 원외를 과감하게 썼으면 어떨까? 네. 아니 앞서 그래서 제가 성일정 의원에게 예를 들면 그 천목회란 모임 있잖아요. 30, 40대 이제 수도권 낙선자들 그 목소리를 좀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저 일단 어떻게 답했냐면 전주의 의원은 수도권 낙선자고 서울, 김용태 당선인은 30대 이번에 가장 나이 어린 당선인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천목희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그래요. 뭐 네. 대통령실에 만찬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요? 뭐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뭐 상견례와 협치 뭐 격려 얘기. 협치 이 바쁜 와중 중차대한 와중에 대통령을 이제 귀하게 만나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알겠어. 진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 거로 봅니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픈 안 뭐 한 제가 알 거로 수 봅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선회해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의 어떤 행동이나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에 대해서 뒤에 지지자들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냥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반응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인사니까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수도권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태곤 실장 얘기 들어보면 용산 인선도 그렇고 비대 인선도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검찰 인사도 그렇고 안 그런 거죠. 예. 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뭐 하기 싫으니까. 근데 뭐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자,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뭐 저라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 하기 싫은 걸 안 해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돼.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걸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듣지 않고 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용산 대통령실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차기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리더십이 새로 쓰면 당이 바뀔 수 있는 이게 거잖아요. 전당대 아까 제가 비대위원들 박하게 평가했지만은 네. 개인으로 보면 또 뭐 이렇게 능력 있고 의미 있고 괜찮은 분들이 포진해 있기도 한데 저는 네. 국민의힘은 그냥 빨리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비대위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선출된 당 대표가 나와야 네, 된다. 그것보다 빨리 판을 깔아가지고 네. 메시지들도 당권 주자 중심으로 나올 수 있게 네. 하고 룰을 빨리 정해야죠. 이거 오래 걸릴 일 아닙니다. 네. 왠지 느낌에 그냥 당신 100%가 굳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차라리 그걸 하더라도 저는 나쁜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질질 끌지 말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권 주자들 경쟁이 있고 새 리더십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목소리 내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누가 제일 유력해요, 윤 실장 보기엔? 나오면은 네. 한동훈이겠죠. 나오면 된다. 네. 근데 네. 대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 왜요? 문신의 폭이 좁고 아직까지는 그 총선을 통해 가지고 뭐 때도 묻고 뭐 뭐랄까 정치 근육도 조금 올라갔지만은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프레질한 깨지거나 때타기 좋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좋아 나 죽어도 되는데 너한테도 이제 해코지하고 갈 거야 키스 내게 갈 거야 하면은 그게 되게 잘 먹힐 상대방인 거죠. 지금 대표는 약간 저는 좀 두터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누가 기스가도 이제 확 네. 이렇게 해도 네. 씩 웃으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맷집이 좋은 사람. 네, 뭐 말하자면은 이제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그것도 반짝반짝하는 가죽 점퍼 말고 약간 오래되고 두툼한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 그런 얘기는 생각이 들어요.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되든 어쨌든 뭐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대통령의 거부권 그 사이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네. 나쁜 일만 계속 있을 수 있는 당 대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희생타를 치는 게 나는 인사 고가에도 올라가라는 게 이제 맞는 분이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선수는 우리가 뭐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데 예.
이런 사람을 내는 것보다는 그게 맞을 거. 이게 대권 주자냐 아니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 조기 등판은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가 윤태곤 생각할 실장의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인 거죠. 될 수 있느냐하고 예. 돼서 뭘 할 수 있느냐하고는 예. 다른 거죠. 아까 제가 야구 비유 드지만은 지금 뭐 투수도 없고 막 한데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면 나밖에 없다라는 건 맞는데 그냥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나왔다 쳐서 당선됐다 쳐요. 가정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총선 때 대한 이제 비판적 평가도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더 차별화해가지고 더 세게 이야기했어야지 하는 쪽이랑 괜히 대통령한테 엇나가가지고 어그러졌다라는 양쪽인데 그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나올 거로 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은 조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지난 총선 때도 뭐 어쩐다 저쩐다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당선 여부와 별개로 이렇게까지 하고 또 안 나오면은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좀 만약에 대표가 되든 대표가 안 되더라도 지금 나오면은 뭐 의미 있는 성적은 거둘 텐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당신 100%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낙선하더라도 뭔가 그럼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예, 있다는 다시 거예요. 그리고 복귀하는 의미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당에서도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꽤 있을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몇 군데 후보들은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회 와서 네.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보죠. 네.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이 그럼 유력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 낙점했다는 건데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뭐 강하게 대신 싸워줄 사람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될 때도 똑같았습니다. 강하게 싸워줄 사람. 예. 근데 이제 자기 속도로 싸워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싸우긴 계속 싸울 건데 예. 그게 이제 막 대신 싸우는 거냐, 이제 나의 소신대로 싸우는 거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뭔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현 정부하고 강하게 붙어주길 원하는데 그 기대치를 넘어서 너무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국가 서열 2위이기 예. 때문에 참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국회의장의 등장이니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어떤 장면이 그러니까요. 뭐 홍준표 알겠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